가족이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족하면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 다 해주시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는 부모는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바로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그치, 엄마가 다 해줄 수가 없지? 막내딸이 끄덕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20대 때는 직장을 다닐 때 친정엄마는 매일 아침은 상을 차려줬어요. 원래도 매일 아침 상을 차려주었지만 직장을 다닐 때는 더 힘을 내서 일을 하라고 7,000반 상을 차려주었어요. 우리 요새는 한정식 집에 가야지 7,000반 상을 드실 수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한 분 빼고는 다 7,000반 상 이상을 드시는 것처럼 우리 즐겁게 해요. 이러지 마시고 즐겁게 해요. 자, 그래서 7,000반 상을 매일같이 차려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음식을 딱 한 가지만 해서 딱 먹고 그렇게 치워요. 그리고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지금 안 먹으면 없어 하면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또 가족은 이상하게 다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이제 나만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춘기가 오는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첫째도 중2 되어서 이제 사춘기가 조금 아직 오진 않았어요. 조금 오려고 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는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시간에 싸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숨기려는 자와 그 파헤치는 자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저희 셋째 딸이, 아까 전 스포가 다 돼버렸는데 셋째 딸이 선물처럼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힘들 때 우리가 상처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 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새살이 돋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것처럼 저희도 지안이에게 있어서 막내딸에게 있어서 저희도 동일하게 이 아이가 18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저희가 곁에 있으면서 치유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었어요. 셋째 아이의 이름은 지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안이는 저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이만한 아이인데요. 18개월 동안 시설에 있었던 지안이는 케어는 있었지만 정해진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은 있었지만 가정에서 받은 훈육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절벽이 어딘지 모르고 뛰어놀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울타리 없는 양처럼. 그래서 자유로워 보였지만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안이가 집에 왔을 때는 자신의 불안감을 엄마의 저와 붙어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3일 동안은 와서 집에 온 지 3일 동안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딱 제품에서 자다가 딱 내려놓으면은 딱 깨는 거. 계속 막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막 30분 또 이렇게 해서 재우면은 딱 깨는 거예요. 3일 동안 이렇게 지가 계속 지금도 조금 몸무게가 있는 아이인데 그때도 몸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3일 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절벽이 어디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 가정의 질서를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것들을 해주려고 포기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처음으로 저는 그래도 빨래를 엄마들 그래도 세탁기가 막 넘치도록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안 들어가겠다 싶으면 우리 빨래를 엄마들 한단 말이에요. 아빠들도 마찬가지나. 근데 이제 세탁기에 정말 빨래가 세탁기 위로 막 쌓이는 거 여름도 아닌데 이러한 시간도 겪었었고 신생아를 육아하는 것처럼 뭐 씻지도 못하고 막 신생아 육아를 막 씻지도 못하고 막 밥도 잘 못 먹는데 그런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통해서 지안이가 점차 평안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연애를 해도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는데요.
여기 다들 연애를 한 번씩 그래도 해보셨죠? 네. 여기 한 번만 연애를 해보셨군요. 그냥 다 처음 봐서 결혼하시고 사랑해요. 자, 그래서 연애를 하셨을 때 이제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해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한 것도 있긴 했어요.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지금은 더 이해가 되니까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거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안이는 8개월부터 18개월까지 1년 동안 수녀님들이 계시는 시설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선생님이 수녀님이라고 했죠. 자, 힌트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그렇지. 여자였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막내들이. 다 여자였어요. 수녀님들이라고 했잖아요.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라고는 그 병원 갈 때 운전해 주시는 그 한 분만 남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원래 아이들을 예뻐해요. 그렇지만 그 딸에 대한 그 딸바보 알잖아요. 완전한 딸바보여서 그냥 다른 집 딸을 봐도 딸바보예요. 그처럼 막 민망할 정도인데 완전하게 그 로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빠한테 안겼을까요? 안 안겼을까요? 나 저기 계신 분 끝날 때 안아드려야 돼요. 뭐라도 드려야 돼요. 안 안겼어요. 그래서 서열이 어떻게 됐냐면 엄마 다음에 큰 오빠 다음에 작은 오빠 다음에 아빠였어요. 아빠는 정말 아쉬우면 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게 평생 자기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딱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딸이지. 아무리 거부해도 내 딸이지라는 게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더 이상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의 곁에 있어주려고 남편은 노력했었고요. 지안이는 지금도 조금 아실 텐데 굉장히 활발해요. 상위 1%에 들 정도로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 놀이터에서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 주변에 있는 놀이터들을 다 투어시켜주면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저렇게 아빠 품에 버텨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자,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아까 전에 하나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지안이랑 처음 매출했던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이 처음 매출했을 때 사진을 부탁했었던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참 아빠랑 닮았다고. 저희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입양 가족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닮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빠랑 웃는 모습이 지안이가 참 많이 닮았어요. 웃는 모습이. 그래서 지안이는 저희랑 참 많이 닮아서 성격이 또 아빠랑은 얼굴이 많이 닮았는데 저랑은 성격이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많이 닮아서 성격이 우선 쿨하게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좋은 것만 닮았죠. 그래서 저랑 많이 닮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가 잘 되기도 했지만 너무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또 저의 나쁜 부분이 보이면 동일하게 보이면 이거는 제가 엄마한테 안 혼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내서 이래.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저랑 비슷한 나쁜 부분이 보이면 더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아이의 강함으로 인해서 3시간도 거뜬하게 올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들을 강화시키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에서 더 놀지 않는다고 밖에 있지 않는다고 우는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내면의 강함을 계속해서 훈육하는 중에 있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지안이를 다른 자녀들과 다름없는 자녀로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내면 안에서는 이게 다 입양한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제 안에서 그냥 잘 키워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쟤는 입양해서 저래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제 안에서 그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짐을 지워주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안이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다. 그냥 우리 집 셋째 딸이다. 이렇게 저는 되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의 부담의 짐을 내려놓고 있답니다. 지안이가 잘하듯 저도 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까 전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전에 표정 보시면 아이가 참 표정이 없었어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모습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가정에 오면서 사랑받는 얼굴로 변화되는 게 좀 보이시나요? 네, 감사해요. 긴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저 혼자 지금 한달음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가족이랑 품어주는 거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지안이의 생활 나이는 벌써 2돌이 지나 어느덧 3돌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안이는 이제 떨어져서 자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애들 태어나도 막 다른 방에 재우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 분리수면에 저랑 저희 부부랑 침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을 수가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온 지 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재우고 올라오는데 이제 완전 저만 사라지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왜 이러는 걸까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안이의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확인이 된 거예요. 아이는 만 3년 동안 엄마의 애착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냥 3돌이 됐으니까 아이가 이쯤이면 분명히 떨어져서도 잘 수 있는데 왜 이러나 했었는데, 저는 사실 18개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3개월 됐거든요.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입양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성인 입양인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까? 저는 막 이제 다 아시니까 기대하며 갔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잘 부탁해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속도나 제 방법이 아니라 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를 믿지 못하고 제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2돌이 지나도록 언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키우면 이런 분들 들어오면 말을 좀 안 하는 아이들 보면은 아유 늦대는 애도 있어요. 우리 집 애도 이랬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남의 집 애라고. 자기 집 애면 그렇게 말 못할 텐데. 근데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어요. 언어가 느리다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사랑의 축복해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하는 스윗한 남편이에요. 들어오시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날도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우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있는데 그거를 며칠 전에 제가 안 거예요. 며칠 전에 얘가 뭐 그냥 아무 때나 지안이도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응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화장실에서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하는 지안이는 그 말을 지금도 그렇게 남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캄보디아도 갔다 온 모습이고 집안에서 또 어디 행사 있든지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집 가훈이에요. 저희 집 가훈인데 저희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4명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계획해 놓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14년도와 18년도에 2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번의 유산을 통하면서 더 이상 자연적인 출산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이전에 계획했던 그 입양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전에 계획되었던 지안이가 우리 품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또 입양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저희는 지안이의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곁에 남는 게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족이 되어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란 더 이상 내가 요구하거나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순간에 곁을 지켜주려고 끊임없이 결정을 해준 분들이랍니다. 그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지안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안이가 저희도 지안이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있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마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에게 얼마 전에 해주었던 말이 제가 해주고도 나 진짜 멋있는 말 했다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가 정말 세상에서 진짜 잘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널 믿고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진짜 멋있는 말이죠. 제가 말하고 제가 감동해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게 그렇게 우리는 아이에게 있어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마무리해봅니다. 저는 제 뜻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좋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각자의 아름다움을 제가 용납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자 이름이 다르듯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하고 품어주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저는 폭풍과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닻을 한번 내려보시겠습니다.